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11월 1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된 4.15 총선 경기도 파주시을 재검표 상황을 어젯밤 긴급뉴스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 속보 방송에 오늘은 어젯밤 재검표가 끝난 뒤 재검표 현장에 변호인이나 참관인으로 직접 참여했던 주요 인사들이 밝힌 내용을 상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을 재검표는 4.15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던 기업인 출신의 박용호 후보가 제기한 선거 무효소송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 발언이나 SNS 글을 소개해드릴 인사는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도태우 변호사, 강용석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 등 4명입니다. 먼저 황교안 대표는 재검표 종료 직전 법원 앞에서 재검표 상황을 기다리던 애국 시민들과 만나 재검표장에서 본인이 직접 준비한 메모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다음은 황 대표가 밝힌 내용을 제가 메모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린 내용입니다. 오늘 파주을 5번째 재검표에서도 말도 안 되는 가짜 투표지들이 또 쏟아져 나왔다. 백지 투표지, 즉 투표관리관 도장 없는 투표지가 11장 나왔다. 지난번 재판부는 바로 이런 투표지를 유효 처리했지만 오늘 재판부는 지난번 선례가 있는 만큼 유효 처리하되 정밀한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지난번보다는 나은 듯하지만 결과를 두고 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투표관리관 도장도 없는 백지 투표지에 기표한 것을 유무효 검토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두 번째, 파주을 재검표하는데 투표함을 뜯었더니 파주갑 투표지가 나왔다. 선관위 측은 관리 잘못했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같은 파주라고 하지만 파주갑과 파주을은 엄청 먼 거리다. 도대체 어떻게 섞었다는 말인가? 섞이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나왔다는 반증 아닌가? 건드렸다는 의심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세 번째, 투표함에 손탄 흔적이 많이 보인다. 자기들도 망연자실해하더라. 이 자기들이라는 건 선관위를 말합니다. 네 번째, 한 번도 접지 않은 빳빳한 투표지는 오늘도 쏟아져 나왔다. 다섯 번째, 2장, 3장씩 붙은 투표지가 오늘도 쏟아져 나왔다. 사전투표는 한 장씩 뽑아서 한 장씩 투표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붙어 있다는 말인가? 말 그대로 손탄 것 아니겠는가? 여섯 번째, 배춧잎 투표지가 2장이 나왔다. 배춧잎 투표지는 인천 연수구 을에서 나온 이후 이번에 2번째, 3번째, 4번째 재검표에서는 나오지 않았다가 이번 5번째 재검표인 파주을 재검표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7번째, 옆면 간격이 맞지 않는 투표지가 나왔다. 이 투표지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가짜 투표지가 연달아 20장이나 나왔다. 바꿔치기한 강한 의심이 든다. 8번째, 투표지 묶음 옆에 줄이 쭉 있는 용지가 나왔다. 이것도 손이 탔다는 것을 보여준다. 9번째, 투표관리관 도장이 찌그러져 있는 것이 나왔다. 10번째, 기표 도장이 찌그러진 것도 나왔다. 있을 수 없는 투표지들이다. 11번째, 진동면 투표수가 맞지 않았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짜 투표지들이 오늘도 쏟아져 나왔다. 오늘은 일부러 메모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 이런 일들은 통관이나 명백한 바꿔치기 아니면 있을 수 없는 투표용지들인데 이런 투표용지들이 오늘도 쏟아져 나왔다. 4.15 총선은 전면 무효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설명이 안 된다. 오늘도 변호사들, 참관인들, 원고까지 힘을 모아서 재검표 참관하고 있지만 이런 한순간 한순간을 역사가 기록하리라고 생각한다.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면 내년 대선도 기약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도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 그게 안 되면 국민들이라도 나서야 한다. 이렇게 황교안 대표가 재검표 종료 직전 나와서 시민들에게 밝힌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검표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어젯밤 아주 늦은 캄캄한 시간이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가 나와서 역시 애국 시민들에게 밝힌 내용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파주을 재검표는 지금까지의 재검표 중에서도 클라이막스였다. 그러니까 이제 온갖 형태의 부정
의심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존의 부정투표 유형지들이 다 나왔고 더하여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더 나왔다. 우선 당일 투표지까지 너무나 새 것 같은 유형이었다. 당일 투표, 관내 투표, 관외 투표 모두 신권다발처럼 빳빳한 새 것이 많았다. 기표인, 그러니까 기표도장 말합니다. 기표인이 이상한 것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잡아낼 수 없었다. 어림잡아서 전체 10% 정도는 기표구가 이상한 것 같았다. 그리고 붙어있는 투표지가 지금까지 중에 가장 많이 나왔다. 투표 용지가 쏠려서 나타나는 것, 좌우 여백이 다른 것도 너무나 많았다. 새로 나타난 충격적인 것은 배춧잎 투표지 2개가 나온 것이다. 연수을 이후 처음이다. 처음에 나온 것은 연수을과 비슷한 것이었지만 두 번째는 비례투표지 11번 친박 신당 이렇게 되어 있는 아주 더 이상한 것이 나왔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동그랗지 않고 럭비공, 타원형, 일그러진 것 이런 것들이 나왔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이처럼 동그랗지 않고 이상한 것은 처음 나온 것이다. 그리고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히지 않은 것도 11매가 나왔다.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선관위는 오히려 자신들이 해명해야 할 것들을 원고 측에 해명하라고 하는 등 권력기관 행사를 했다. 자기들은 해명 안 하고 오히려 뒷짐지고 있었다. 진동면 상황은 다시 재보관했다. 파주을에 대한 우리의 투쟁은 아직 진행 중이다. 지금 비례대표 재검표는 아직 진행되지도 않고 있다. 관심 가져주시고 싸워주신 여러분들에게 본인이 이제 기독교 신자라는 걸 밝히면서 나는 기독교 신자니까 하느님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상은 황교안 대표와 도태우 변호사가 재검표가 완료되기 직전과 완료된 이후 각각 법원 앞에서 밝힌 이야기들입니다. 다음은 강용석 변호사가 어제 재검표장에 참관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의 가로세로 연구소는 이번 파주을 재검표가 이루어지게 된 파주을 선거 무효 소송에 처음부터 아마 상당히 지원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 각종 소송 가운데 상당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 뭐 이런저런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상당수 지역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금 와서 보면 참으로 잘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후보 개인이 했다면 몇 군데 아마 못했을 겁니다. 연수월의 민경우 후보나 이렇게 몇 명이나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진 후보들이나 가능했지 쉽지 않았을 텐데 가세연이 그 역할을 한 것은 평가할 만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말들을 제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의 논리도 들어서 알고 하지만은 그런 문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어제 저녁 본인의 SNS에 현장에서 재검표 상황을 보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우선 강 변호사는 어젯밤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해드린 속보 방송에서 그 영상 썸네일에 붙었던 두 장의 투표용지, 즉 하나는 빨간 화살표가 있는 투표용지, 그 다음에 하나는 배춧잎 투표지, 그 두 장의 투표용지를 본인의 이 SNS에 공개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11월 1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2020 국회의원 선거 파주을 박용호 후보 지역의 재검표에서 사전투표용지 중 이렇게 생긴 표가 나왔습니다. 소위 배춧잎 투표지가 2장, 화살표가 새겨진 투표지가 1장입니다. 사전투표용지는 앱슨 프린터에서 한 장씩 프린터되고 커팅되는 방식이어서 이런 식의 중복 인쇄가 도저히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 표가 나온다는 건 개표 이후에 표를 인쇄하여 밀어넣는 과정에서 잘못된 투표용지가 섞여 들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재검표에서는 명백한 부정투개표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런 투표용지뿐만 아니라 붙어있는 투표지도 수백 장 발견됐습니다. 이 사항은 강용석 변호사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내용은 김소연 변호사가 역시 SNS에 올린 글입니다. 김소연 변호사도 어제 재검표 현장에 있었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우선
김소연 변호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제 두 눈으로 확인한 배춧잎 투표지 2장을 비롯한 기괴한 투표지들 참으로 당황스럽더군요. 반드시 선관위에게 공개법정에서 배춧잎 투표지 출력 시연을 시켜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지를 이걸 하는데 이렇게 과연 배춧잎 투표지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직접 선관위가 해보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김소연 변호사는 투표지 분류기는 쓰면 안 되겠네요. 전자기기 검정 전부 들어가야 할 듯합니다. 다음 대선부터는 전면 수개표해야 합니다. 검정길 기가 막히네요. 이제 검정길이라는 것은 재검표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김소연 변호사는 어제 파주월 재검표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아, 이런 정도까지 심했나 하고 느낀 모양입니다. 지금 글을 올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황교안 대표, 도태우 변호사, 강용석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의 말이라든지 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세상에 이렇게 투개표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이게 지금 정상적인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OECD 국가 맞습니까? 그리고 이런 식의 황당한 투개표가 재검표 할 때마다 드러나는데 지금과 같은 투개표 방식을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될 겁니까? 야당은 정말 한번 이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야당의 당권파들이 그동안 해온 말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데 이건 지난 2일 뿐만 아니라 당장 지금 넉 달도 남지 않은 대선과도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투개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